개의치 않을 만큼의 가오가 남아있기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 부동산 형아입니다. 자, 오늘은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건물은 과연 무조건 좋은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스타벅스 건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들 많이들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건물이죠. 스타벅스가 들어있는 건물에 건물주가 되는 것이 수많은 건물주들의 로망이기도 할 텐데요. 스타벅스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정말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자랑도 하고 싶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건물의 가치도 쑥쑥 올려줄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스타벅스 건물주인들이 과연 이렇게 뿌듯하기만 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스타벅스 건물은 확실하고 든든한 투자처일까요? 어쩌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요즘에는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생각하는 스타벅스 건물의 리스크를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리스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벅스는 일반적인 상가 건물 1, 2층에 들어가 있는 코어 매장과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 DT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초 1999년 이화여대 앞 2대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매장 개수가 2000개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매장 개수는 전 세계에서도 3위 수준으로 정말 엄청난 개수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3위를 할 정도로 스타벅스 사랑이 엄청나기도 한데요. 서울이 가장 많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부산이 전국 2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타벅스의 이런 공격적인 출점 전략으로 인해 우후죽순 스타벅스 매장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는 브랜드 희소성 가치도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예전만 못하게 된 것도 아쉽지만 이렇게 매장이 많다는 것은 결국 스타벅스 매장 각각 점포들끼리의 매출 나눠먹기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매장들의 매출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스타벅스 건물주의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스타벅스는 일반적인 상가 임차인들처럼 건물 주인에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딱 픽스해 놓지 않고 흔히들 말하는 수수료 매장 시스템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일부 %를 월세 개념으로 건물 주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수수료율이 16% 전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 수수료율도 계속 낮아져 12% 정도 혹은 그보다도 낮은 요율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해 월 매출이 1억이라면 예전에는 월세로 16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1200만원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월 4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월 400만원을 건물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400만원만 양보한다는 개념을 넘어 건물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스타벅스가 들어올 정도의 건물이라면 입지가 아주 좋은 건물이란 얘기인데 굳이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종류의 임차인들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오히려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확률도 높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리스크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리스크로는 스타벅스를 유치하기 위해 때로는 땅 주인이 건물을 지어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건축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건물을 지어주게 되면 내부의 인테리어는 스타벅스 측에서 하고 들어와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건축비가 상당히 높은 시절에는 더욱더 부담이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스타벅스 건물에 맞추어 건물을 건축했는데 스타벅스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모든 건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물이 스타벅스에 맞추어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컨셉이나 공간 등이 다른 새로운 임차인을 넣기에 애매할 수도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임차인을 유치하지 못하고 임차인 선택의 폭이 다소 좁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스타벅스 건물이 가진 리스크를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연 스타벅스 건물이라고 무조건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스타벅스 건물이 어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스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내 커피 브랜드 최강자인 스타벅스 건물이 장점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벅스만큼 안정적인 임차인이 잘 없으며 건물 관리도 깔끔하게 잘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도 여전히 상당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는 좀 줄어든 임대료도 개의치 않을 만큼의 가오가 남아있기도 하니까요. 자,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스타벅스 건물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여러모로 깊게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스타벅스 건물이라고 오케이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리저리 그 가치와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여러 건물주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